영호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리는 알람 소리만이 그를 깨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 어느새 혼자의 삶이 당연해진 듯 했지만 그 고독은 날마다 무게를 더했다. 집 안 곳곳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손에 익은 살림살이들은 그대로였다. 옷장 구석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그녀의 옷까지, 서랍 속에 남겨진 작은 액세서리.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는 가슴 깊숙이 무너져 내렸다. 딸 지영은 결혼 후 남편 사업 문제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건물 4층으로 들어와 세를 내며 지냈다. 분명 가까이에 있지만 그들의 집과 자신의 집은 층간 거리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지영 부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늘 짧고 건조했다. 영호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습관처럼 집 밖을 나섰다. 낮이면 지하철을 타고 공항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웃는 연인, 아이를 안고 분주히 움직이는 젊은 부부지. 그 활기찬 풍경은 오히려 그의 외로움을 더 깊게 찌르고 갔다. 또는 집 근처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했다. 나무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 아래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속삭였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해가 저물 무렵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강물처럼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우진이 동네로 찾아왔다.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불쑥 전화를 한 것이다. 우진은 영호와 동갑이었고 5년 전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가 되었다. 식당에서 마주 앉은 우진은 여전히 혈색이 좋았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이는 기운마저 풍겼다. 반면 영호의 얼굴에는 고독이 깊게 배어 있었다. 야, 요즘 뭐하고 지내냐? 우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냥 뭐 지하철 타고 공항에 가거나 공원에 가서 사람들 구경하지.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냐? 그러는 넌? 허허. 난 바쁘다 요즘. 바쁘다니? 뭘 그렇게 한다고 바쁜데? 우진은 일부러 말을 아끼는 듯 하다가 술 한 모금을 넘기고 나서야 낮게 웃었다. 요즘 여러 군데 콜라텍 다닌다. 콜라텍. 거긴 또 뭐 하는 데냐? 할 일 없고 심심한 우리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 들으면서 춤도 추고 마음에 맞는 사람 있으면 밥도 먹고 또 재미있는 일도 하고. 영호의 이마가 찌푸려졌다. 야, 우리가 몇 살인데 그런 데를 다니냐? 우진은 허허 웃으며 그러나 눈빛은 묘하게 빛났다. 야, 우리가 혼자 된 지 벌써 몇 년이냐? 나는 딴 건 몰라도 밤의 외로움은 못 참겠더라. 그 말에 영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숟가락 끝이 그릇 위에서 흔들렸다. 우진은 영호의 반응을 살피듯 슬쩍 미소 지었다. 그럼 콜라텍에서 만나서 한다고? 서로 관심 있고 땡기면 하는 거지. 왜, 요즘 너 안 되냐? 무슨 그런 소리를. 아직 아침이면 텐트도 친다? 우진은 박장대소했다. 그럼 됐네. 심심하거나 관심 생기면 연락해라. 식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대화의 여운은 영호의 마음 깊숙이 남았다. 밤의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귀에 맴돌았다. 아내와 함께한 세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지난 날들. 하지만 지금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남자였다. 며칠 동안 그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을 거듭했다. 혹시라도 그런 곳에 다니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창피한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삶의 시작일까? 그의 마음속에서 외로움은 점점 더 거세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가보자 내가 말한대. 영호는 약속한 날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서인지 잠을 설쳤다. 옷장을 열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평소 입던 카키색 점퍼는 너무 촌스러워 보일까 싶었다. 결국 옅은 회색 셔츠에 새로 산 검은 바지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자신을 살폈다. 머리칼도 평소보다 정리했고 손톱도 깔끔히 다듬었다. 이 나이에 옷차림이 무슨 대수냐 싶으면서도 오늘만은 달랐다. 점심 무렵 우진을 만나 근처 커피숍에서 잠시 머물렀다. 우진은 능숙한 손길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야, 긴장하지 마라. 거기 별거 없다. 음악 크게 틀고 사람들 춤추고 떠드는 곳이야. 괜히 주눅들 필요 없어. 영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점점 더 뛰었다. 낯선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시장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눈에 보기에도 허름한 건물 2층, 철제 계단 위에 걸린 네온사인 간판이 보였다. 콜라텍. 글자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문을 열자 강렬한 음악이 쏟아져 나왔다. 귀를 찌를 듯한 리듬, 흘러간 옛 가요가 변주된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이미 20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대부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년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이들처럼 반짝였다. 영호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이런 공간은 처음이었다. 음악 소리에 심장이 덩달아 두근거렸고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몰라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우진은 능숙하게 자리를 잡고는 이따 보자며 벌써 주변 여성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호는 홀로 남겨졌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왔다. 짙은 갈색 코트를 입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했지만 손끝은 놀라울 정도로 곱고 매끄러워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춤같이 추실래요? 영호는 얼떨결에 두 손을 모아 흔들었다. 저는 춤을 잘 못 춥니다. 여성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그냥 제 손만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감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온기였다. 영호의 손끝이 순간 떨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우진은 이미 다른 여성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귀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고 여성이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곧 우진이 영호 쪽으로 오더니 힐끗 눈짓을 하고 귓속말로 말했다. 야, 나 먼저 나간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고는 여성의 손을 잡고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모습을 보던 여성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친구분은 자주 오시나 봐요. 벌써 나가시는 거 보니까. 영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자주 온다고 하더군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럼 제가 좀 어려 보이죠?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돼요? 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오라버니라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아, 내전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들은 잠시 음악에 몸을 맡겼다. 영호는 엉성한 동작으로 따라 움직였지만 여성은 부드럽게 리드하며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음악은 점점 느려졌고 서로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의 코끝에 여성의 향수가 스쳤다. 결혼 후, 아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의 채취가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그는 어느새 여성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한 채
1시간쯤 있다가 먼저 자리를 털고 나왔다. 음악은 여전히 요란했지만 그의 귀에는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울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우진이었다. 야, 어디냐? 집에 들어가는 길이다. 벌써. 야, 너한테 말 거는 분들 없었냐? 아까 그분은 어쩌고? 뭐 그냥 잠시 있다가 나왔어. 우진은 한숨을 쉬더니 쏘아붙였다. 하, 이 쑥맥 같은 놈. 아까 그분이랑 점심이라도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지 그랬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없더라. 이놈, 아주 밥을 떠먹여줘야겠구만. 내일 나랑 다른데 가자. 콜라텍마다 분위기 다 달라. 내일은 꼭 붙잡아라. 야, 내일도? 야,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냐? 내일 일찍 전화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호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여성의 손끝이 아직도 자신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꽁꽁 묶어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다. 우진과의 약속은 점심 무렵이었다. 영호는 전날 밤 잠을 설쳤다. 생각보다 마음이 더 소란스러웠고 아침부터 손이 떨렸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었다. 그러나 문득 다가오는 설렘은 부인할 수 없었다. 옷맵시를 가다듬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던 그는 마치 수십 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숨을 고르고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전날과는 다른 콜라텍이었다. 골목을 걷다 보니 퇴락한 간판들 사이로 작은 입구가 보였고 내부에서는 이미 리듬이 흘러나왔다. 우진은 벌써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어제 본 그 여성과 또 다른 여성 한 분이 함께 있었다. 우진은 능숙하게 소개를 해주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소개했고 식사는 금방 친근한 대화로 이어졌다. 나이나 사는 곳, 살아온 이야기들이 가벼운 웃음과 함께 오갔다. 영호는 어쩐지 말이 많아진 자신을 발견했다. 입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말들이 낯설었지만 그것들이 어색함을 누그러뜨렸다. 식사가 끝나고 걸음을 옮기던 중 우진이 가볍게 손짓을 했다. 앞에 보이는 여관 골목. 오래된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슴풀에 들려왔다. 우진은 태연하게 문을 밀고 들어갔고 어제의 여성도 아무렇지 않게 따라 들어갔다. 영호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아내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친숙함과 안전함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현듯 튀어나온 욕망. 그는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여관 방 안은 생각보다 작았고 창문은 목조 덧문으로 가려져 있었다. 작은 전등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한 듯 따뜻했고 그의 심장은 금세 빨라졌다. 여성은 눈빛으로 그를 보았고 말없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전날의 손보다 더 친밀했고 피부의 온도는 그의 기억 속 아내의 체온과는 달랐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닿자 오래 닫아둔 감정의 문이 삐걱이며 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다. 언어는 필요하지 않은 듯 했으며 오히려 침묵 속에서 오가는 신호들이 더 선명했다. 여성의 손길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왔고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 안에서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잠깐 보았다. 세월의 무게로 눌려있던 근육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 여성의 머리칼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과거의 기억들과 현재의 감각이 뒤섞이며 이상한 쾌락과 죄책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육체적 접촉은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았다.
서서히 단단한 기운이 쌓여 올라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는 어떤 판단도 요구하지 않았다. 영호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이내 그녀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고 한동안은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타인의 손길 하나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더 깊어졌다. 여성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간지렸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찾아갔다. 그 접촉은 격렬한 설명 대신 온통 감각으로 말해졌다. 그녀의 손길에 그의 숨결이 격해졌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순간 그는 아내를 생각하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 죄책감마저도 이상하게 달콤했다. 그는 자신의 두 얼굴을 동시에 마주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보호받는 듯 했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탈을 하고 있었다. 눈빛과 손길, 그리고 침묵 속의 체온 교환은 그의 감각을 완전히 재정의했다. 이전의 삶에서 얻지 못했던 순간에 충만함이 있었다. 그러나 방을 나서는 순간 현실은 금세 그를 붙들어 당겼다. 밖의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지나가는 이웃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문득 자신이 한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관을 나온 뒤 우진은 능글맞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여성들은 서로 손을 잡고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영호는 차가운 바람에 얼굴을 스쳤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남아있음을 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자꾸만 손을 펼쳐본다. 밤 공기 속에서 그의 피부는 아직도 그녀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영호의 세계는 조금씩 변해갔다. 집에 돌아오면 익숙한 물건들이 그대로였지만 그 물건들의 색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미묘한 부채감이 스며들었고 동시에 자신이 다시 심장 뛰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에 무언가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이 금단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잘못된 일일까? 아니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젖힌 용기일까? 그 질문은 그의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맴돌았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리했다. 딸 지영의 얼굴이 떠오르면 그는 급히 현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경험이 그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의 공기 속에서 그는 그 가능성을 손에 쥐려는 듯, 그리고 동시에 놓치지 않으려는 듯 걸음을 옮겼다. 그날 이후 영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콜라텍에서 만난 그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귓가에 속삭이던 말. 오라버니처럼 큰 분은 처음이야. 그 목소리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그의 자존심을 깨워냈다.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금 남자로 인정받는 순간 영호의 가슴속은 묘하게 뜨거워졌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여운은 가시지 않았다. 손끝에 남은 체온, 피부에 스며든 부드러운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내뱉던 거침없는 숨결. 영호는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칼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그날 만난 그분 또 뵙고 싶다. 우진은 기다렸다는 듯 호탕하게 웃었다.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적었다. 콜라텍에서 다시 마주 앉은 그녀는 이미 익숙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손을 잡는 동작도 춤을 추며 몸을 부딪히는 순간도 자연스러웠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또다시 여관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 그녀는 더 대담했다. 영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속삭였다. 이렇게 뜨거운 분일 줄은 몰랐어요. 오랫동안 숨겨두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손길은 거침이 없었고 영호의 몸은 금세 불길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마치 잊었던 본능을 되찾은 듯 몇 번이고 그녀를 끌어안았다. 쾌락의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떨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영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 된 지 오래라 이렇게 사람 온기를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영호의 가슴은 저릿하게 울렸다.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었다. 외로운 삶 속에서 서로가 잠시라도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그 후로 영호는 그녀를 몇 차례 더 만났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규칙적이 되어 갔다.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시장 골목을 함께 걸으며 손을 잡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은 여관이었다. 그녀는 영호의 귀에 속삭였다. 오라버니 만나고 나서 다시 여자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 말은 영호의 심장을 강하게 쳤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과 몸을 흔들 수 있는 남자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집에 돌아오면 딸 지영이 해주는 밥상이 괜히 불편했다. 지영이 웃으며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마다 마치 모든 걸 들켜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아내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서면 심장이 불편하게 요동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어느새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는 다음 약속만을 기다렸다.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내던 긴 밤은 이제 그녀의 체온과 목소리로 채워졌다. 우진은 그를 놀리듯 말했다. 야, 이젠 내가 없어도 혼자 잘 다니겠구만. 아주 불타는구나. 불타는 노인네가 됐어. 영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만약 누군가에게 들킨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욕망은 이미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만나도 괜찮을까요? 영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이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끝없는 나락으로 그를 끌어당기는 쇠사슬 같기도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더 깊이 얽혔다. 그녀의 뜨거운 입술, 겹쳐진 체온, 터져나오는 신음소리. 모든 순간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불꽃은 결국 사그라지는 법. 영호는 알았다. 언젠가 이 불꽃이 그를 태워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두렵게 했다. 영호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처음엔 우진이 억지로 이끌듯 데리고 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그 문을 열고 있었다. 콜라텍은 단순한 유흥의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70의 노인이 아닌 다시 청춘의 한가운데 선 것 같은 착각이 찾아왔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조명이 춤추듯 움직이는 공간. 그 속에서 그는 늘 새로운 얼굴을 만났다. 어떤 여성은 수줍게 다가왔고
또 다른 여성은 대담하게 손을 끌어당겼다. 짧은 인사 몇 마디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오래된 연인처럼 어깨를 맞대고 춤을 추었다. 우진은 여전히 그 옆에서 능숙하게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야, 여기 분위기 괜찮지 않냐? 오늘은 저분하고 한번 어울려봐.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더 이상 쑥스러워하지 않았다. 음악이 시작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여러 콜라텍을 전전했다. 서울 시내 곳곳 그리고 가까운 위성도시의 시장 골목 안에 숨어 있는 작은 콜라텍까지 낮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무대,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그 안에서 손을 내미는 여성들. 영호는 새로운 얼굴들과 얽히며 몸과 마음을 섞었다. 오라버니, 아직도 이렇게 뜨거우시네. 어쩜 이렇게 단단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들의 속삭임은 그를 다시금 자존심으로 채워주었다. 결혼 생활 동안 잊고 있던, 아니 아내가 떠난 이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존재감이 되살아났다. 밤마다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영호는 자신이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환상을 맛보았다. 여인들의 체온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 그의 고독을 녹여주는 불씨였다. 그들의 웃음소리, 속삭임, 손길 하나하나는 텅 빈 집을 채워주는 따뜻한 기척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깊어졌다. 때로는 콜라텍 문을 나서며 골목길 어둠 속에 서서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여전히 공허했다. 아내의 사진은 묵묵히 벽에 걸려 있었고 딸 지영은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 의지했다. 지영이 웃으며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하고 물을 떼면 그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그녀가 모르는 세계에서 자신은 이미 다른 남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진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야, 인생 뭐 있냐? 젊을 때 고생했으면 이제는 즐기면서 살아야지 누구 눈치 보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즐김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만남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았다. 새로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설렘은 줄어들고 오히려 허무가 그 자리를 메웠다. 달아오르는 순간이 지나면 그는 차갑게 식어버린 여관 방 안에서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찾는 게 정말 이건가?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외로움은 그를 다시 콜라텍으로 이끌었고 또 다른 여인의 미소는 그를 붙잡았다. 욕망과 허무 두 감정이 번갈아가며 그의 삶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영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끝없는 유혹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새벽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행복일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일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 끝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희망을 품은 채 그는 또다시 다음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